또는 반 이상,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설명 제대로 못 듣고 한 건데요. 라임 사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이건데요. 지금 이거는 한줄 더 뜹니다. DLS-DLF가. DLS-DLF가 단순히 불안전 판매 문제라면은 이 라임 사태는요. 대체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안전 판매 플러스 사기 횡령의 혐의가 있다. 손실 규모도 1조 원이 훨씬 넘어간다라고 지금 폭탄이 돌고 있습니다.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규모 1조 5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70%에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라임 사태는 수익률 조작과 폰지 사기 여기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라든지 금융기관이 얼마나 해이하고 방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해서 사건들이 연달아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지금 폭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거는 뭐 100조가 넘어가는 정말 피해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잘 들여다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날려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막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2018년 7월에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고요. 그 합수단에서는 105일 동안 9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해서 240명을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뭐 기무사 장교 3명을 뭐 허위 공문서 위조를 몰고 갔는데 결국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이 개헌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냈는데요. 작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개헌 문건에 대한 내란 음모에 대한 수사를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40명 조사했고 먼지털이 수사를 한 겁니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실 무리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과를 보면 그렇죠. 예. 평가하시죠. 그때도 사실 그거는 기무사에서 항상 예전부터 어떤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자료였다라고 수차례 해명을 했음에도 그냥 무리하게 수사를 했는데요. 이게 그 적폐몰이 수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무리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죄가 났으면 결국은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이게 여차여차해서 적폐를 잡으려고 했는데 무리했다. 무죄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한테 좀 사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전후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그 질의 순서 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지금 지상욱 의원님 질의 도중에 나온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직자로서 그동안 해오신 재산 등록 내용과 우리 본위원회에 제출하신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서류 제출하신 자료와 지금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것 하나가 허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잘못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뭐 관련된 법의 위반이실 거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셨으면 그거 역시 인사청문회 관련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직원들의 착오에 의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후보자께서 요거는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오후에 정회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좀 소명해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많은 정치인들이 사인가에 채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2009년도에 제가 당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당에 대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그 형으로부터 그 차입을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조금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산 등록하신 걸 이렇게 보면 이제 사인간의 채무가 많으시고 또 특히 이제 총리 지명되신 다음에 2019년에 쭉 갚으셨다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선뜻 사인간의 채무가 많은 것도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부자들은 그런 모양이죠.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총리 후보자께서 훨씬 재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 이렇게 보면 평균 국회의원들보다 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 그냥 저희 청문위원으로서는 사인간의 채무가 많은 것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상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면 허가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후보자님께서 직접 제사 신고한 그 내용과 지금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시기 위해 주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사인간의 채무가 많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부자들은 그런 거 아니죠. 말씀하신 거는 좀 부적절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간에 그 형편이 좀 어려워서 채무가 계속 좀 유지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채무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 후보자님 본인 말씀에 해주신 국민들도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예. 덧붙여서 할 말이 많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통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지 사인간도 사실 형제지간도 이자를 원래 줘야 되는 거고요. 친구지간이라도 그냥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회의 진행하시죠. 이렇게 중계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그래요. 다음은 주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호영 의원입니다. 후보자께 지금 우리 경제 괜찮은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 질의에 보면 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아니,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나쁘고 안 되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부 가장 잘하고 있는 국정 운영이 경제라면 국민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고용률도 개선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도 같은 생각입니까? 네,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라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신규 취업자 28만 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 여파로 2018년 취업자 수 증가가 9만 7천 명에 불과했어요. 그것을 메우는 걸로 늘어난 것은 마치 아주 잘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늘어난 일자리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단시간 노인 일자리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30, 40대 취업률은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져요. 고용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1년 전보다 87만 7천 명이 늘어나서 사상 최고치로 급증했고 정규직은 35만이 줄었어요.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과 금융업 일자리도 20개월, 1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일부리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해왔고 저소득 일부리 계층의 소득도 근로소득이 8% 감소한 반면에 공공이전 소득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죠. 이것이 11%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또 바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이 억장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걸로 무역 관련 통계를 제시를 하셨는데 3년 연속 무역 1조 달성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우리나라 무역액은 이미 2001년에 1조를 달성한 이후에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에 2015-16년 저유가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1조 달러가 유지됐어요. 자랑할 거리도 안 되지만은 이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해 무역액이 가장 적었어요. 10년 전보다도 적었어요. 특히 11년 연속 흑자 수출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최악이었어요. 지난해 수출은 5,42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3%나 감소를 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마이너스 13.9%를 기록한 게 처음이에요. 다 나빠지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이거 경제 문제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신년 벽두에 나오셔서 경제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후보자도 국정 제일 잘한 게 경제 부분이다. 이러니까 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가 잘 되려면 문제점을 알고 고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있고 이것이 잘 되고 있으면 이제 이 정도 살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대통령이 10년살 하실 때 어떤 기조로 해야 되는가. 저는 국가 원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나 통계를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빠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됐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전 세계적인 저도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면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짧게 4시간을 너무 뺐어요. 예. 그런데 그 통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후보자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선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2019년도 OECD의 국가 평균 명목 성장률은 3.9%였어요.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36개 중에서 34위로 꼴찌에서 3등입니다. 2017년 16위에서 작년 34위로 무려 18계단을 하락해서 성장률이 5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했어요. 근데 뭐를 선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근데 숨이 턱턱 막혀요. 경제가 어렵고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만은 힘을 모아서 잘하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은 잘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게 고쳐질 가능성조차 없다는데 국민들이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두 발언해서 경제 활력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 어렵다는 거 인정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네, 어렵죠. 그런데 왜 전부 잘 되고 있다고 이래요? 통계를 보면 통계 중에 일부만 것만 보고 유리한가만 하니까 제가 지금 통계 잘못 본 거 다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에게 희망도 주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그 좋은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경제총리가 된다, 경제통이라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20수년 전에 경제 산업계에 종사하신 것이 지금까지 다 유효한 경제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뭐 이럴 때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인식 자체가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어서 경제총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 되지 않겠구나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자부 장관 시절인 2006년에 원전은 공급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한에너지다. 신월성 원전 기공식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년간 침체되었던 원전이 부활하고 있다. 원전은 이제 번영과 희망의 씨앗이자 지역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로 미사역으로 무슨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탈원전입니다. 탈원전인데 지금 이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는 제 생각도 바뀌고 국민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원전을 줄이고 LNG를 늘려도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서면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너도 나도 태양광 한다고 온 산과 산을 깎고 호수를 메워서 자연훼손이 심각하고 2018년 한 해 동안 훼손된 산지만 전국에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딴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예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을 줄여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주장도 보면 지난해 한전 영업적자가 무려 1조 5천을 맞습니다. 싼 원전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2~3배 되는 LNG와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은 지금 정부 눈치 봐서 늘리지도 못하고 한전 사장은 꼭 선문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콩보다 두부가 더 비싸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발전 원가가 원전은 56원인데 태양광은 지금 160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속도에 맞게 원가 대비 이런 걸 다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다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총선 끝나고 나면 이 전기세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늘 탈원전의 모범으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 공백을 석탄 화력 발전으로 메우느라 대기 오염이 심해져서 연간 1,000여 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런 연구도 하나 나와 있고요. 2011년에서 17년 사이에 원전 11개를 폐쇄했는데 2017년부터 전기요금도 이후에서 가장 비싸졌어요. 이런 걸 가지고 냉혹하게 판단을 해야지 흘러가도 이래 둬서 되겠습니까? 예, 냉혹하게 판단하자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믹스를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서 우리가 아주 뒤져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확충하면서 원전은 원전대로 생태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있을 걸로 보여져서 이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전 생태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APR 1400이라고 아시죠? 예, 이거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아주 우리로서는 큰 이 효자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버리는 셈이에요. 이 정권이 5,500조 규모의 원전 신규 신앙을 버리고 20조에 불과한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고요. 이 생태계가 지금 뿌리채 흔들려서 영국도 탈원전 10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서 이제는 자력으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기 이 화면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 줄이느라고 당연히 LNG 발전소 이거 서울 복합에서 가동하는 것이 경유차 25만 대가 내뿜는 배기가스와 똑같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2015년 3월 미국 환경청 연구 결과에 의하면 LNG 발전이 석탄 화력 발전보다 초미세먼지가 무려 7배나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탈원전 도구마에 사로잡혀서 무리하게 이런 태양광 가스 자연환경 훼손하고 LNG 가스 더 미세먼지를 많이 하는 이런 정책을 꼭 지금 직접 챙기셔서 속도 조절이라든지 필요하면 방향 전환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이제 균형 감각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원전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신재생 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국민에게 질 좋고 경쟁력 있는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또 다른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제가 산자부에 있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방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딱 기대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이니까 노력합니다. 네,